여러분, 조선 역사상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을 떠올려 보세요. 훈민정음, 치국이, 사군 육진. 우리는 그를 완벽한 군주, 빈틈없는 천재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천재 군주가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의지했던 단 한 명의 여인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왕비였던 소원왕후 심씨 아닙니다. 그녀는 세종의 가장 든든한 정치적 파트너였죠.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할 여인은 다릅니다. 그녀는 궁궐의 가장 낮은 곳, 천한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격한 신분제 사회인 조선에서 왕의 승원을 잇는 궁녀는 많았지만 노비 출신 궁녀가 왕의 아이를 6이나 낳고 왕이 죽는 순간까지 곁을 지키며 심지어 왕비조차 질투하지 않고 아꼈던 여인. 내가 죽으면 이 사람에게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게 하라. 세종이 임종 직전 남긴 유언입니다. 왕의 여자가 출가하여 비구니가 된다. 조선 왕실 역사상 전무후무한 파격입니다. 세종은 왜 그녀를 자유롭게 놓아주려 했을까요? 아니, 애초에 세종은 왜 그토록 그녀에게 빠져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위대한 성군 세종의 가면을 벗기고 한 인간으로서 고독했던 이도의 곁을 지킨 그림자 같은 사랑, 신빈 김씨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1400년대 초반 조선의 궁궐로 가봅시다. 당시 궁녀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한번 들어오면 죽어서야 나가는 감옥, 왕이 눈에 들지 못하면 평생 독수 공방해야 하는 외로운 곳이었죠. 그런데 여기 내자시라는 관청에 소속된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천민 출신의 관비였죠. 그녀는 13살의 나이에 소원왕후의 궁녀로 발탁되어 궁에 들어옵니다. 하는 일은 왕비의 시중을 드는 자빌이었겠죠. 그런데요, 운명은 참 묘합니다. 당시 세종은 즉위 초반 아버지 태종의 그늘 아래서 숨조차 크게 쉬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장인 어른인 시몬이 역적으로 몰려 죽고 사랑하는 아내 소원왕후가 폐위 위기에 몰리는 끔찍한 상황이었죠. 세종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인을 죽이는 걸 지켜봐야 했고 아내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때 소원왕후의 곁에서 묵묵히 눈물을 닦아주며 티 없이 맑은 눈으로 왕비와 왕을 바라보던 어린 궁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의 신빈 김씨입니다. 그녀는 예뻤을까요? 실록에는 외모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성격을 알면 답이 나옵니다. 세종은 화려한 미인보다는 말이 통하고 마음이 어진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천민 출신이지만 왕비의 슬픔을 제 슬픔처럼 여기는 착한 심성. 그리고 아마도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세종이 곁에서 조용히 차를 우리며 왕의 고뇌를 이해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을 겁니다. 세종에게 그녀는 화려한 꽃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이을 수 있는 그늘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녀가 세종의 마음을 얻었다는 건 곧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당시 세종의 후궁 라인업을 봅시다. 태종이 직접 골라준 명문가 출신의 후궁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천민 출신의 승은 상궁, 무시와 멸시, 질투의 대상이 되기 딱 좋습니다. 어디 감히 종년 주제의 윗전을 모시느냐라는 뒷말이 무성했겠죠. 게다가 세종은 워커홀릭이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소갈증 당뇨, 안질 눈병, 풍질, 세종은 종합병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신빈 김씨는 그런 세종의 곁에서 병수발을 도맡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종은 몸만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사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첫째 딸 정소 공주가 요절하고 금지옥여 맡기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이 젊은 나이에 죽고 일곱째 아들 평원대군마저 연이어 사망합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 상상이 가십니까? 천하를 가진 왕이라도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세종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교를 배척하는 유교, 국가의 왕이 몰래 궁궐 안에 불당을 짓고 불경을 외울 정도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이때 누가 세종의 곁을 지켜들까요? 명문가 출신 후궁들은 왕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빈 김씨는 달랐습니다. 그녀 역시 세종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을 잃는 슬픔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슬픔보다 왕의 슬픔을 먼저 챙겼습니다. 세종에게 닥친 이 거대한 비극과 고독, 그리고 육체적 고통.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정승판서도 집현전 학사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땀을 닦아주고 가장 가까이에서 숨소리를 듣는 신빈 김씨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빈 김씨는 어떻게 이 난관들을 헤쳐나가고 세종의 마음을 얻는 사랑이 되었을까요? 실록의 기록들을 퍼즐처럼 맞춰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첫째, 그녀는 다산의 여왕이자 육아의 달인이었습니다. 신빈 김씨는 세종과의 사이에서 무려 6남 2녀를 낳습니다. 소원왕후 다음으로 많은 자녀를 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소원왕후가 낳은 자녀들까지도 신빈 김씨를 친어머니처럼 따랐다는 점입니다. 특히 훗날 문종이 되는 세자나 수양대군도 신빈 김씨를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처신을 잘하고 모든 자녀를 사랑으로 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둘째, 그녀는 극진한 간병인이었습니다. 세종 26년 소원왕후가 병으로 눕습니다. 이때 신빈 김씨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왕비의 곁을 지키며 간병합니다. 왕비가 세상을 떠났을 때 누구보다 슬퍼한 것도 그녀였습니다. 질투, 시기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소원왕후는 주인이자 은인이었고 세종은 하늘이었습니다. 세종은 이런 그녀의 진심을 알았기에 소원왕후 사후 내명부의 일을 신빈에게 맡깁니다. 사실상 준왕비 대우를 한 셈입니다. 셋째, 그녀는 세종의 종교적 안식처를 지켜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말년에 세종은 불교에 의지했습니다. 신하들은 전하, 불교는 사도입니다. 라며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죠. 그때 세종의 뜻을 받들어 내불당을 관리하고 불사를 주도한 이가 바로 신빈 김씨입니다. 그녀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세종과 함께 불경을 필사하며 왕의 영혼을 이로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빈이 세종의 병환이 깊어지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약을 달여 올리려 했다는 이야기, 밤새 하늘에 기도를 올렸다는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충성이 아닙니다. 한 남자를 향한 처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세종은 죽음을 앞두고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보통 왕이 죽으면 후궁들은 궁 밖으로 나가거나 묘를 지키며 평생 수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신빈 김씨에게 비구니가 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불교를 믿어서가 아닙니다. 당시 정치 상황을 보세요. 왕이 계승을 둘러싸고 피바람이 불 조짐이 보였습니다. 천민 출신의 자식이 6이나 있는 신빈 김씨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희생양되기 딱 좋은 위치였습니다. 세종은 그녀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속세의 인연을 끊고 부처님께 귀한다는 명분이라면 아무도 그녀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나를 위해 평생을 바친 여인아, 이제는 나를 잊고 너 자신을 위해 그리고 너의 평안을 위해 살아라. 이것이 세종의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세종이 승하한 후 신빈 김씨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됩니다. 그리고 법명을 받아 절에 들어가죠. 그녀는 세종과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며 남은 생을 보냅니다. 그녀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녀의 아들인 계양군 등은 수양대군과 매우 사이가 좋았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듯 신빈 김씨를 깎듯이 대우했습니다.
천민 출신 후궁의 자식들이 왕실의 핵심 멤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전적으로 신빈 김씨가 쌓아 올린 덕과 인품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역사상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지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왕실 가족 모두의 존경을 받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야말로 진정한 내조의 여왕이자 인간 승리의 드라마가 아닐까요? 여기서 잠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종대왕은 남자인데 단순히 예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다고? 혹시 실록에 기록되지 않은 엄청난 미모가 있었던 건 아닐까? 혹은 신빈 김씨가 처세술에 능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왕비에게 아부한 거 아닐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맥락을 봐야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의 사생활에 대해 꽤나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후궁이 권력을 탐하거나 오만방자하게 굴면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태종 때 쫓겨난 후궁들이나 연산군 때의 장록수 등을 보세요. 하지만 신빈 김씨에 대한 기록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전무합니다. 오히려 신하들조차 그녀의 성품을 칭송했습니다. 단종실록에는 그녀가 죽었을 때 성품이 유순하고 삼가며 검소하고 절약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깐깐한 사관들이 칭찬할 정도면 그녀의 인품은 완전 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모, 고왔을 겁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왕들은 미모만 보고 후궁을 총애하다가도 실증나면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죽는 날까지 20년 넘게 그녀를 곁에 두었습니다. 이건 미모를 넘어선 동반자적 유대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녀는 세종의 육체적 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주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인전 속 박제된 세종대왕이 아닌 아프고 외롭고 고뇌하는 한 사람의 이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묵묵히 지킨 위대한 여인 신빈 김씨를 만났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연도를 외우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순결과 사랑, 아픔을 느끼는 과정입니다. 다음에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을 보게 된다면 혹은 10,000원짜리 지폐를 보게 된다면 한 번쯤 떠올려 주십시오. 그 위대한 업적 뒤에는 왕의 붓을 씻어주고 왕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이름 없는 관비 출신의 여인 신빈 김씨의 헌신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녀야말로 세종이라는 거인이 지탱한 가장 따뜻한 기둥이었습니다. 오늘 세종대왕의 역사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세종의 마음을 훔친 여인 신빈 김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세종의 훈민정음 한글 창제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우리 함께 역사의 여정에 동참해 보아요. 밤새도록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